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 정도의 소식을 전할까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소식은 K13 기관단총에 대한 소식이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오늘은 미국의 주말 특급 이야기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디어 HD현대가 MRO 자격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선 K13 기관단총 문제부터 이야기할까 하는데요. 여러분도 아시죠? K13이 뭔지는요. 이 기관단총은 K1 기관단총을 대신해서 우리나라의 참수부대를 위해서 도입하는 특수전 부대용 기관단총인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 기관단총이 올해 초에 2번이나 연달아 폭발을 했고, 그리고 조사 결과 그 원인이 업체에서 약실이 폐쇄되지 않으면 격발이 안 되게 하는 안전장치를 달지 않아서 발생했다는 소식을 저도 전하기도 했는데요. 솔직히 처음 이 총이 폭발했을 때 저는 총기 문제가 아니라 사용되는 탄약이 불량이지 않을까 했습니다. 왜냐하면 K13은 AR-15 계열의 총기이고 AR-15 계열 총기는 원래부터가 약실 폐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AR-15에는 약실이 폐쇄되지 않으면 격발이 안 되는 안전장치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업체 측에서는 K13에 약실이 폐쇄되지 않아도 격발이 안 되는 안전장치를 달지 않았고, 그러면서 업체 측에서 한 이야기가 K13은 약실 폐쇄되지 않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K13은 약실이 폐쇄되지 않는 일이 자주 발생을 했고, 그런데 문제는 K13에는 약실이 폐쇄되지 않으면 격발이 안 되는 안전장치가 없어서 격발이 되었고, 그래서 폭발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설마 이런 결함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AR-15 계열의 총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총기를 개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AR-15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당연히 그래서 약실 폐쇄 문제도 이 세상 모든 총기 개발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총기를 개발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기초적인 실수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K13을 개발한 우리나라의 업체의 개발자들은 바로 그런 기초적인 실수를 했고, 과연 그런 사람들이 총기 개발자라고 부를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 제가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관건이었는데요. 당연히 약실이 완전히 폐쇄되지 않으면 격발이 되지 않는 안전장치는 달아야 하는 건 기본이고요. 문제는 노릿에 전진기를 달아줄 것인가가 관건이었죠. 왜냐하면 K13은 결론은 약실이 완전히 폐쇄되지 않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총기라는 게 드러났고, 그러면 당연히 그 상태에서 격발이 안 되는 안전장치를 다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그 상태를 해결하고 총기를 다시 사격하기 위해서는 노릿을 전진시켜서 약실을 완전히 폐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총기 내에 안전장치를 달아주는 건 총기 내에 부속을 바꾸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에 간단한 일이지만, 문제는 노릿의 전진기를 달기 위해서는 총기의 윗총몸을 바꾸어야 하고 처음부터 테스트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업체 측에서는 안전장치는 달아주겠지만 노릿의 전진기는 달아줄 수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게 최종적으로 업체의 요구대로 노릿의 전진기를 달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업체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일이 된 건 업체 측에서 원래 군에서 총기의 ROC를 요구할 때 총기에 노릿의 전진기가 있어야 한다는 요구 조건이 없어서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총기에 노릿의 전진기를 달면 안 된다는 요구 조건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노릿의 전진기를 달 것인가 또는 말 것인가는 업체가 스스로 결정을 한 거지. 우리 군의 ROC에 노릿의 전진기를 달면 안 된다는 항목 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ROC에 처음부터 노릿의 전진기를 달아주라는 요구 조건을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달 수 없다는 주장을 했고, 그게 그대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개선에서는 노릿의 전진기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K13이 약실이 폐쇄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했을 때, 그때는 노릿에 전진기가 없기 때문에 장전 손잡이를 당겨야 합니다. 장전 손잡이를 당겨서 노릿을 다시 한번 후퇴 전진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총기가 참수부대용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김정은을 죽이기 위한 우리나라 최정예 특수부대용이라는 것으로 이 부대가 어떤 임무를 하는지를 생각했을 때 정말 기가 막힌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대가 김정은을 죽이기 위해서 김정은의 지하벙커에 숨어들었을 때 적과 조우를 해서 전투를 하는데 K13이 약실이 폐쇄되지 않아서 격발이 안 되면 참수부대원들은 이때 장전 손잡이를 당겨서 노릿을 후퇴 전진시켜야 합니다. 당연히 노릿에 전진기가 있어서 손가락으로 노릿의 전진기만 밀어주면 되는 것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김정은의 경호원들과 전투 중에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업체는 병사들의 생명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했고, 그리고 방사청과 군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걸 피하기 위해서 쉬운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우리 병사들의 목숨이 더 위험해지는 건 누가 책임질 것인가입니다. 웃기는 건 내년부터 있을 일반 특수부대를 위한 기관단총 도입 사업에는 ROC의 노리쇠 전진기를 포함시킬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노리쇠 전진기가 있어야 한다는 건 우리 군도 인정을 한 것인데, 그럼에도 우리 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참수부대에게는 약실도 잘 폐쇄되지 않고, 그럼에도 노리쇠 전진기도 없는 총기를 쥐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답답할 노릇이고, 솔직히 이번 일로 인해서 그나마 S&T에 대한 일말의 희망도 완전히 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는 절대로 S&T를 좋게 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할 소식은 미국의 주말 특급에 관한 소식입니다. 솔직히 국내 소식을 전하기도 너무 바빠서 외국 소식은 잘 전하지 않지만요. 이 소식은 여러분도 상당히 흥미로워할 것 같아서 전해봅니다. 지금 미국은 주말 특급의 개량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요. 미 해군은 주말트함의 개량을 위해서 1억 5,480만 달러의 계약을 작년인 2023년 1월에 했고, 작년 9월에 주말 특급은 미국 미시시피주에 있는 잉걸스 조선소에 들어가서 개량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개량은 155mm AGM 한 포를 떼어내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장착하기 위한 수직발사관을 탑재하기 위한 개량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주말 특급에는 AGM이라는 155mm 한 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한 포의 주력탄이 될 LRLAP탄이 개발에 실패하면서 지금 이 포는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고 있죠. 이 탄이 개발에 실패한 이유는 원래 주말 특급은 수십 대를 건조하려 했지만 그 도입 수량이 대폭 줄어들어서 세 척만 도입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LRLAP탄의 도입 수량도 대폭 줄어들면서 발당 가격이 대폭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AGM 155mm 한 포는 아무런 탄도 없는 상태이고, 미 해군은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더욱더 미국에서 개발하던 레일건조차도 포신 마모 문제 때문에 실패를 하고, 한때는 AGM-4 대신에 레일건도 고려했지만 레일건조차도 탑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말 특급은 지금 취역한 지 13년이 넘었지만 단 한 번도 실전부대에 배치된 적이 없고 계속 미 해군의 시험부대에만 배치되어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다시피 했는데요. 그래서 미 해군은 결국 이 한 포를 떼어내고 그곳에 극초음속 미사일 수직발사기 4기를 장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수직발사기에는 3발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들어가고, 그래서 주말 특급은 12발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하게 됩니다. 현재 주말 특급에 탑재된다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CHGB로 미 육군과 미 해군의 공통형 극초음속 활공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은 최대 마하 17까지 속도를 낸다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극도로 방어가 힘들다는 무기입니다. 솔직히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아무튼 그러나 이 미사일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미국의 표준 수직발사관인 MK-41이나 주말 특급에 탑재된 MK-57 수직발사기에는 탑재될 수 없으며, 그래서 쓸모없어진 한 포를 떼어내고 별도의 대형 수직발사관을 장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극초음속 미사일의 탑재는 주말 특급이 취역하고 근 13년 만에 드디어 주말 특급이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이 극초음속 미사일의 장착으로 주말 특급은 새로운 강력한 공격력을 가지게 되어서 엄청나게 강력한 전투함으로 재탄생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건 주말 특급이 뛰어나다기보다는 미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대단하다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 해군은 드디어 주말 특급을 취역 후 10년이 넘도록 사용하지 못하다가 드디어 실전에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할 소식은 이번 7월 11일 목요일에 HD현대는 국내 최초로 미 해군의 함선 유지 보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MRO 자격을 획득했다고 발표합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난 1월경에 미 해군의 실사단이 우리 현대조선소를 방문을 했고 실사를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요. 현대는 정확히 작년인 2023년 5월경에 이 자격을 얻기 위해서 신청을 했고, 이번 1월달에 현장 실사를 했고, 그리고 3월과 5월에 보안 실사와 재무 실사를 한 결과 미국 보급체계사령부와 함정정비 협약을 국내 최초로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대는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미국의 함정을 정비하는 MRO 시장에 진출할 권리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미국의 함선이 우리나라의 현대조선소에서 함선 수리 및 개량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현재 미국의 MRO 시장의 규모는 연간 2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겠지만 미국의 조선소들은 지금 이런 함선의 개량 및 수리는 고사하고 신규 함선 건조 물량도 소화해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 해군은 해외에서 함선을 수리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었고, 당연히 조선업 강국인 우리나라에도 눈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군함을 만들고 있는 HD현대와 하나오션을 자신들의 함선을 수리할 업체로 지목하게 되고, 그 결과 드디어 현대가 그 자격을 획득하게 되었고,
하나오션도 이번 달 안으로 정식으로 MRO 자격을 취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드디어 미국의 전투함을 국내에서 수리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미국 현지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해서 미국 내에서도 미국의 함선을 수리할 수 있고 심지어는 신규 함선을 건조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필리조선소보다 훨씬 대형인 오스탈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현 시점에서는 한화가 오스탈사를 인수하는 건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한화는 오스탈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최대 3배까지 가격을 불렀지만 오스탈사의 경영진은 최종적으로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화는 오스탈사를 인수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물론 필리조선소를 인수하기는 했지만 필리조선소는 오스탈사에 비해서는 규모가 상당히 작은 조선소이기 때문에 미 해군의 대규모 프로젝트는 소화할 수 없는 조선소입니다. 그래서 미 해군의 대규모 프로젝트까지도 따내고 싶어 했던 한화는 대형 조선소를 가지고 있는 오스탈사를 인수하려 했던 건데 이게 최종적으로 실패함으로써 앞으로 한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의문이긴 합니다. 아무튼 어찌 되었던 드디어 현대가 미국 함선을 수리하기 위한 MRO 자격을 취득했고 한화도 조만간 취득한다고 하니 미 해군의 함선이 우리나라의 조선소에 들어가서 수리나 업그레이드를 하는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설마 했었는데 이게 진짜로 이루어지네요.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지 않나 하고요. 연이어서 악재만 계속 겹치는 HD현대에게서 좋은 소식을 들으니 그나마 기분이 좋기도 합니다. 이걸로 현대의 군함건조 부분이 좀 살아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3가지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러나 K13 소식은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지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쩌다가 참수부대에 저런 소총을 쥐어주게 되었을까요? 정말 답답하고 참수부대원들에게 정말 제가 죽을 죄를 지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